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벙커. 포화와 연기가 가득한 지하실 안에서 한 남자가 권총을 쥔 손을 들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몇 초 후 총성이 울렸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이었다. 연합군은 그날 이후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체가 불에 태워졌다는 보고, 남겨진 치아 조각, 사망을 확인했다는 소련 병사들의 모호한 증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불분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졌다. 히틀러는 정말 죽은 걸까? 전쟁이 끝난 직후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군은 히틀러의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 그 입장은 바뀌었다. 스탈린은 서방 동맹국들에게 말했다. 히틀러는 살아있다. 서방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부터 히틀러 생존설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달 후 남미 곳곳에서 이상한 목격담이 들려왔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 바릴로체에서는 낯선 독일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금발의 여성, 독일식 제복을 입은 노인,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콧수염의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히틀러야. 1946년 미국 FBI는 히틀러 생존 가능성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에서 탈출했으며 남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음. 보고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몇몇 목격자들은 히틀러를 태운 비행기가 전쟁 말기에 베를린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히틀러 생존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미로 도망쳤다는 이야기, 도플갱어가 대신 죽었다는 주장, 나치 잔당이 비밀리에 그를 보호했다는 전설까지. 심지어 CIA와 KGB의 문서에서도 히틀러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가장 유명한 도피 경로로는 G의 통로 아래 ATLIN이라 불린 탈출 루트가 있었다. 나치 고위 간부들은 전쟁이 끝나자 교황청과 일부 남미 정부의 비호 아래 새로운 신분으로 도피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주로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였다. 전범인 요제프 맹겔레,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이들이 실제로 남미에서 숨어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히틀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믿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남부 안데스 산맥 아래의 바릴로체 마을. 아름다운 호수와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속은 비밀스러웠다. 1950년대 이 마을에는 독일계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했고 그 중에는 전직 나치 장교들도 있었다. 현지 주민 중 일부는 히틀러 부부가 이곳에서 은둔하며 살았다고 주장했다. 한 식료품점 주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키가 작고 몸이 마른 노인이었어요. 늘 검은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다녔죠. 그리고 옆에는 조용한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노인 아돌프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수십 년 후 그 증언을 뒷받침할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다. 1954년 아르헨티나에서 찍힌 흑백 사진 속 남자는 히틀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콧수염, 얼굴 구조, 심지어 귀 모양까지 일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상도가 낮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히틀러 생존설을 다시 불태웠다. 히틀러의 도플갱어 이야기도 이 무렵 등장했다. 독일 내에서는 전쟁 막바지 히틀러가 여러 명의 대역을 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나치 선전부는 히틀러와 비슷한 체형과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 연설이나 공개 행사에 세웠다. 히틀러가 암살 위협에 노출되자 이런 도플갱어들은 보호막처럼 쓰였다. 전쟁 말기 베를린 벙커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제 히틀러가 아니라 그의 대역이었다는 주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1945년 5월 소련군은 벙커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한 구는 남성, 다른 하나는 여성. 그들은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당시 소련은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치아 조각을 수거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히틀러의 치과 의사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기록조차 신빙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다. 2009년 미국 커넥티컷 대학의 연구팀이 러시아가 보관 중인 히틀러의 두개골 조각을 DNA로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유골은 40대 남성의 것이 아니라 30대 여성의 것이었다. 즉, 그것은 히틀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시신은 히틀러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남미에서의 히틀러 흔적은 계속 이어졌다. 1960년대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에서 독일어를 쓰는 노인들이 보고되었다. 그들 중에는 리더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을 통제하며 주변인들에게 신비로운 권위를 보였다. 심지어 일부 목격자는 그는 여전히 독일의 재건을 꿈꿨다고 말했다. 이 시기 CIA와 모사드는 이미 남미에 숨어있는 전범 추적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히만을 잡기 위해 수년간 작전을 수행했고 1960년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CIA 내부 문서에 히틀러는 여전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1955년 작성된 한 비밀 문서에는 히틀러가 콜롬비아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는 한 독일계 남성이 히틀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나이를 먹었지만 얼굴 윤곽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전쟁 이후에도 히틀러의 생존설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남긴 흔적이 너무도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전범 재판에 선 사람은 많았지만 히틀러의 공식적인 시신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서방과 동방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냉전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생존설은 첩보전의 무기로 변했다. 한쪽은 히틀러는 소련이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그는 서방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맞섰다. 시간이 흐르며 히틀러의 도플갱어는 신화처럼 남았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생존설은 사람들의 심리적 투영이라고 말한다. 절대 악의 상징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을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다. 그는 어딘가에 살아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목격담이 나왔다. 1976년 한 기자는 익명의 독일계 노인을 인터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소. 그는 칠레 북쪽으로 갔지. 그리고 1962년에 죽었어. 조용히 아무 흔적도 없이. 그러나 이 증언도 진위를 알 수 없었다. 히틀러 생존설은 그렇게 끊임없이 진화했다. 남미 도피설에서 남극 기지 은신설, 심지어 비밀 나치 UFO 기지설까지 퍼졌다. 어떤 이들은 히틀러가 남극에서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지만 이 음모론은 냉전기의 불안과 맞물려 퍼져나갔다. 결국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히틀러는 육체적으로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 남았다. 그의 이념은 이름을 바꾸어 살아남았고 그의 신화는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자리했다. 그의 도플갱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히틀러라는 인물 자체가 이미 현실과 허구의 경계였다. 그는 자신을 연출했고 세상을 무대로 삼았다. 마지막 순간조차 하나의 장면처럼 연출되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조차 믿기 어렵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은 냉정하게 말한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생존일지도 모른다.